방정식의 활용은 그래프만 그릴 줄 아시면 되거든요. 자, 117페이지 1번부터 갈게요. fx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일 때 fx 그래프를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와 그 좌표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x절편 y 값이 0 되는 거 마이너스 5랑 1이라는 걸 찾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를 실제로 한번 해보거라. 그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 방정식에서의 근은 함수에서의 x절편과 똑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방정식은 실은 함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편하게 근을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도 있나?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 이거 헷갈리는 친구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지선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헷갈린가 본데? 자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 못한 거 아니야? 자, 판별식이랑 근이랑 함수에서의 x절편 따라서 근이 두 개 있으니 0보다 크다, 얘가 0이다, 얘가 0보다 작다. 수학 잘 못하는 친구들은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많이 쓰던데, 근데 지금 판별식이 뜻하는 건 근의 개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x절편의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절편이 두 개 있어서 오히려 함수는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요, 반대. 그 얘기를 지금 문제에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2번. 자, 이 얘기를 했으니 얘 실근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라. 개수를 찾으라고 얘기했다. 개수를 찾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근이 뭔지를 물어본 게 아니야. 개수를 찾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래프가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4고요.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0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실금 몇 개일까요? 실금 몇 개? 선생님, 실금 몇 개? 2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굳이 때리지 말고 그래프를 이용하면 인수분해를 때려서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0 된다고 해서 조립조법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근개수 정도는 그냥 편하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fx 그래프랑 gx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거라. 그래서 2-1번. 자, fx 그래프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고 gx 그래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고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꼭지점이 2분의 1, 2분의 1,2 2분의 1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 꼭지점은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9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4분의 19 4분의 19는 얘가 4분의 10이라서 여기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몇 개 있다? 교점이 2개 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교점이 2개 있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뭘 찾아라?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계수를 찾아라. fx는 gx의 실근을 실제로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서 방정식을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따라서 근이 2랑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걸 풀었더니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얘 근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결과를 비교하래요. 자, 이렇게 풀었을 때 나오는 거나 이렇게 교점 찾았을 때 나오는 거나 결국에 개수는 서로 무엇하다? 똑같다. 그래서 문제의 논리가 별로네.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의 근은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의 근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뜻한다.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뜻한다. 그래서 무조건 식 세워가지고 넘겨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x 세제곱 플러스 9x 6x 제곱 마이너스 1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할 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x세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x 제곱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걸 찾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넘겨서 얘가 0이 되는 x좌표를 찾아서 구해도 되는 거고 요렇게. 근데 뭐 특별한 문자를 띄고 있지 않으니 한쪽으로 그냥 다 넘기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 찾아주시면 12x 플러스 9는 0이라 미분한 거예요.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그래프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이랑 3에서 0이 되는 걸 찾을 수 있고 요 함수가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 11, 5가 되고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이 없어지고 1이 되네요. 요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근이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근의 개수만 따지라고 얘기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훨씬 더 쉽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넣어서 0 되는 걸 찾으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넣어서 0 되라는 걸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얘 넣어서 0 되는 게 있긴 하냐? 없죠? 이거 정수 중에 넣어서 0 되는 거 없죠? 분수 중에도 유리수 중에서도 넣어서 0 되는 거 안 찾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해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의 개수만 근이 뭔지는 몰라도 몇 개 있는지 정도는 무조건 찾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다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을 찾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이 근이 몇 개 있는지를 찾으래요. 선생님 그래프 이렇게 그릴게요. 결국에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0에서 중근 같고 3에서 강근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위로 3칸 올린 그래프. 즉 y는 3이랑 0에서 접하고 3에서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그럼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여기가 2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으니 2,8 마이너스 1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축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럼 근이 몇 개다? 3개다. 3개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근의 판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면 근이 3개고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도 양수면 근이 하나고 극대나 극소 중에 하나가 0이면 근이 2개다. 이런 식으로 근을 판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래프. 어차피 그래프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핵심인 거니까 미분해서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그려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처럼 특이한 식 1차식이 없는 형태는 중근이고 3에서 3가 지나고 0에서 3 지나가는데 0이 중근이고 3이 강근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기만 하면 결국엔 절편의 개수는 쉽게 나올 거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결국 고등수학에서의 핵심은 방정식 고등식이 전부 다 그래프에 의해서 풀린다는 감각을 좀 키우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래프만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면 수업을 훨씬 잘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함수의 개형을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모든 종류의 함수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미분을 할 거야. 0 되는 걸 찾을게. 그럼 2라고 3에서 0이 되는구만. 이렇게. 그럼 1에서의 값을 구해. 1 집어넣으면 6. 3에서의 값을 구해. 27, 27, 64 없어져. 3,2.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완성시켜. 3차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럼 서연아 근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이렇게. 그냥 그래프만 빠르게 그려주시면 근계수 따위는 그냥 거저 먹는 거고 방정식도 부등식도 그래프만 쉽게 그릴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실제로는 요런 게 2차 함수로 내신에 킬로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적분 원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미정계수 끼고 있는 모든 방정식류 문제들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그게 제일 깔끔하거든. 근분리 이런 거 안 쓰고 뭐 상황마다 나눠가지고 뭘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외우지 않고 그냥 항상 방정식은 두 개로 나누었을 때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는 생각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건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3차함수 그래프 내가 그릴 줄 알고 이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죠. y는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 빠르게 그립시다. 절편이 0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이야. 이해돼? 절편 찾는 거는 그냥 는0에서 3차함수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비율관계 이용해서 얘가 1,2고 얘가 마이너스 1,2라는 걸 찾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a가 변함에 따라 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유진아,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돼? 요 그래프랑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이 노란색 그래프랑 y는 a가 몇 번 만나려면이라는 뜻이야. 세 번 만나려면 a가 어디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어디 써야 돼?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러지? 뭐보다 작으면? 2보다 작으면 세근을 갖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 갖는다고 얘기하면 a가 2거나 마이너스 2면 두근을 갖고요. 2보다 크고 y보다 작으면 한근을 갖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x y는 2x 플러스 k가 몇 번 만났으면 좋겠다? 3번 만날래? 2번 만날래? 1번 만날래를 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교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네가 이렇게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보다는 k를 포함하지 않은 새끼들은 싹 다 한쪽으로 몰아줘가지고 어차피 같은 방정식이니까 얘랑 얘의 교점을 찾는 게 좀 더 쉽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근이 2분의 루트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 보입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 보여? 오케이? 그럼 연우야 여기가 얼마라고? 루트 3만 나누면 돼. 2분의 1이라고. 따라서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찾아.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변곡점이 0,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될 겁니다.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는데 1이 될 겁니다.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는데 정대칭인 거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정대칭인 거 이용해서. 자, 그래서 끝났네. K가 어떨 때 3번 만나? 연우야. 보다 작고 y보다 크다. 요 풀이를 어디서 되게 많이 할 거냐면 시너지 2차 함수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요 풀이를 진짜 많이 사용할 겁니다.
K 포함한 새끼는 오른쪽, K 없는 새끼는 왼쪽, 왼쪽 그래프는 그려놓고 오른쪽 그래프 움직이면서 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거. 그래서 대신 K 포함하는 새끼는 무조건 직선이어야 됩니다. 직선. 곡선과 곡선을 움직이면서 비교하는 작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직선이 될 수 있도록 상수함수 혹은 1차 함수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상수함수 혹은 1차 함수. 자, 그럼 두 번 만나려면 소윤아 K가 얼마면 돼? 두 근 가지려면 K가 얼마면 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의진아 한 근 가지려면 K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근한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것도 똑같이 X절편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는데 자, 요 새끼가 6-1번 자, 요 새끼 양근이 몇 개고 은근이 몇 개인지를 찾아내래.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또 그릴 겁니다. 미분합시다.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0 되는 걸 찾아줍시다. x는 0 아니면 마일 아니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서연아 손으로 그려봐. 어떻게 생겼어? 요사참수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 이쪽이 커 이쪽이 커. (1이) 커 마일이 커? 같아. 좋아요. 같아요.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는 걸 알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아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럼 축이 어딨어? 여기 있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거야. 그럼 근이 하나 둘 셋 넷 나오는데 양근이 몇 개고 음근이 몇 개야? 양수인 근이 2개 음수인 근이 2개 해서 총 4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결국 다 뭐 얘기하는 거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결국 그래프만 알면 방부등식은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것도 양근 하나랑 음근 하나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자, A까지 끼고 있으면 자, 얘를 당연히 A 끼워서 곡선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A까지 끼고 있으면 그래프가 정해지지 않고 움직일 거니까 A 값이 변함에 따라 A 파트와 A 아닌 파트로 나누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얘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0,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그럼 1에서의 함수값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1,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일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연우야 A가 어디 있어야? 자, A가 이 위쪽에 있으면 무슨 근을 갖는 거야? 몇 개의 근을 가져 일단? 한 실근과 두어 근을 갖는 거야. 근데 그 실근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는 거고. 이해돼? 그러면 A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인 중근과 음수인 한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0하고 1 사이면 양수인 근 2개와 음수인 근 하나를 갖는 거고 0이면 양수인 근 하나, 음수인 근 하나, 0인 거 하나 이렇게 갖는 거고 0하고 마일 사이면 음수인 근 2개와 양수인 근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음수인 중근과 양수인 한근 마일보다 작으면 양근 하나만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변함에 따라 교점 X좌표가 달라질 거다. 교점 X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따져라. 그건 결국 기준이 Y절편일 겁니다. Y절편. 양근, 음근 따지는 기준은 Y절편이겠구나라는 생각 들어. Y절편보다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여기가 되게 많네요. 자, 방정식의 근의 범위와 활용. 6번 3,A에서 여기에 몇 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고 했냐면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으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A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야, 여기에서 얘한테 그었대. 얘한테 그었대. 그럼 접선 문제 유형 중에서 박점이다라는 생각 들까요? 접선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기울기 줄 때, 접점 줄 때, 박점 줄 때 이렇게. 그럼 각각 푸는 방법이 다 달랐는데 서우야, 박점을 줬을 때는 어떻게 접점의 좌표를 찾는 거였지? 박점을 줬을 때는 식을 어떻게 세워서 t를 찾는 거였게? 마이너스하고 미분계수? 이 기울기랑 F'T랑 서로 똑같으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박점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서 그은 접선 문제는 접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식을 세웠냐면 무슨 식을 이용했냐면 a, b와 t, ft 사이의 기울기가 f't랑 똑같습니다 라고 식 세워서 t를 구하는 거였어요.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무엇이다? 접점의 x좌표다. 그런 접점의 x좌표가 몇 개 이상 나와야 된대요? 문제에서 몇 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했냐면 2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이 방정식을 t 곱하면 3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t 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 끼고 있는 방정식이죠. 똑같이 얘도 a 끼고 있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a를 끼고 있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a 있는 파트랑 없는 파트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네요. a와 싹 넘겨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7t 제곱 플러스 12t 빼기 3. 자 요렇게 방정식이 구해지네요. 요렇게. 그럼 결국 이 새끼랑 몇 번 이상 만나야 된다? 2번 이상 만나야 된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연우야 졸리면 나가서 들어야겠다. 안 졸려? 이거 얘 그래프 그려야 돼요. 어떻게? 왼쪽 그래프 그려야 돼 빨리. 그렇게 생겼는데 A가 어떻게 돼야 2번 만나는지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그렇게 생겼는데 A가 2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뭘 알아야 돼? 소의 y좌표를 알아야 되지. 그럼 그때와 극소를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이 식은 더함수를 찾아서 뭐 되는 걸 구해? 0이 되는 걸 구해야지. 이게 0이 되는 걸 구해야지. 3t 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6은 0 3일 그 다음에 3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가 3이라는 걸 알겠네요. 이렇게. 그럼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5, 14 9, 7에 63 더하기 9 36 45 4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27분의 8 플러스 27분의 16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4 9분의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8 빼기 3 그러면 통분하시면 27분의 84 100 27분의 100 빼기 11 11 뭐 숫자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아니 맞네. 27분의 297 27이라서 그래서 둘이 빼주면 27분의 마이너스 197 따라서 2개 이상의 근을 가지려면 A가 여기나 여기까지 되는 거죠. 4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7분의 뭐요? 197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생각
보시면 되네요. 계산이 너무 부끄러우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자, 부등식의 뜻은 함수 값이 이렇게 되려면 x좌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 부등식의 뜻입니다. 자, x가 0 이상일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 항상 0 이상인 걸 증명하래요. 항상 0 이상인 걸 증명하래요. 그럼 똑같이 얘도 그래프 그릴 겁니다. 3x제곱 빼기 12 얘가 0이 되는 거.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2, 2,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4, 8,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막 8 플러스 24, 32. 자, 이렇게 생겼고 0,16 지나갑니다. 0,16. 자, x가 0 이상일 때라고 했으니까 x가 0 이상일 때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죠?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나와요. 자, 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 이상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함수값은 0 이상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래서 최소값이 0이므로 요 모든 함수값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에서 최소값 0을 가지니까 저 새끼는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게 이게 바로 부등식의 증명. 그래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부등식 문제들이 쉬운 그냥 누구나 맞추는 쉬운 문제들 말고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전부 다 그래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연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 이거 해가 어떻게 되죠? x가 3보다 작다. 맞죠? 왜 그래 근데? 왜 이게 답이야? 그렇지. 이 그래프를 그리면 부등식의 뜻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부등식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 함수의 요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려면 x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가 부등식의 뜻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부등식의 정의예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려면 x가 대체 어떻게 되어야 0보다 작아질까요?를 구하라는 게 이게 부등식의 정의입니다. 이게 부등식의 정의예요. 옆에. 자, 그래서 9번 보시면 증명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래프만 바로 그려드릴게요. 자, 9-1번 그래프 바로 그려주시면 9-1번 x가 0 이상일 때 넘겨서 그릴게요. 따로따로 안 그리고요.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미분하시면 6x제곱 계속 연습합시다. y는 1을 그립니다. 0이 중근이고요. 2분의 3이 강근이에요. 따라서 2대1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가 됩니다. 1 집어넣으면 0이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항상 0 이상인 거 참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번엔 x의 제곱이 4x 빼기 3보다 큰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x의 제곱이 4x 빼기 3보다 큰지를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미분합시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x값은 1밖에 없고요.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새끼는 항상 0 이상이라고 말하면 3이 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제 실제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볼게요. 10-1번 x가 0보다 클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자, 얘가 무조건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쌤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건데 a 끼고 있으면 그래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나는 그냥 A 있는 파트와 없는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풀 겁니다. A 있는 파트랑 없는 파트로 나눠서 풀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왼쪽 상수함수 그래프가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오른쪽 3차함수 그래프보다 항상 크려면 A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곡선을 변화 안 시키고 직선을 변화시키려고 A 있는 파트와 없는 파트를 따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3, 1, 3, 2,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분의 2고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야. 0,0.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2분의 99,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3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네. 틀렸네. 마이너스 45가 2분의 90이죠? 2분의 9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 요 3차 함수 그래프보다 시연아,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된대, 아래에 있어야 된대? y는 a라는 직선이 위에 있어야 성립해, 아래에 있어야 성립해? 위에 있어야.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9보다 a가 크면 항상 성립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자, 얘를 이번엔 이렇게 풀 거예요. x 4제곱 플러스 3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x 4제곱 그래프가 2차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위로 3칸 옮긴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x 4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게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4a 세제곱 x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요선에 대해서 알려준 게 뭐게요? 어디 지나가게 해요? 얘 y는 요 새끼 어디 지나가요? 0,0을 지나간다는 걸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럼 요 보라색 그래프가 이 하얀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죠?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접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4a 세제곱이 이쪽 기울기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0,0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만 찾아볼게요. 자, 기울기 t 빼기 0분의 그 다음에 t 4제곱 플러스 3 빼기 0 이렇게 되고 f't 4t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넘겨주시면 4t 4제곱 넘어오시면 3t 4제곱이 3이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고 마이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4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1부터 a 세제곱이 1 사이라는 소리고 따라서 a는 1부터 y까지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a 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원점 지나는 직선과 4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원점 지나가는 직선과 4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프가 좀 편해져야 방정식도 부등식도 좀 편해질 텐데. 자, fx가 6이고 gx가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16x 플러스 a래.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요거랑 요 문제랑 밑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 같이 비교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랑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랑 무슨 차이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항상 성립하는 건 무엇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둘 다 될까요? 둘 다 안 될까요? 소야 1번일까? 2번일까? 혜수야 1번이게 2번이게 둘 다 되게 둘 다 안 되게 1번만 된다 2번만 된다 1, 2 둘 다 된다 1, 2 둘 다 안 된다 1번만 된다 정답 왜? 어? 같은 x값에 대해서 f에 넣었을 때의 값이 g에 넣었을 때의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x값이 달라도 g의 값보다 f의 값이 커야 된다고 했으니 요 식은 지금 x2일 때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이면 fx1에 gx2보다 작아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는 다른 x값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자 이렇게 생기면 2번식 만족할까요? 못할까요? 여기다가 뭘 쳐넣든지 간에 여기에 뭘 쳐넣은 값보다 작은 게 나오는 게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1번과 2번을 다르게 읽으셔야 되는데 자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같은 x값에 대해서 f가 g 그보다 위에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2번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f 제일 작은 값이 f 제일 작은 값이 g 제일 큰 값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f 제일 작은 값이 g 제일 큰 값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뜻이 돼요. 이 뜻. 자, 그래서 자, 얘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a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라서 a 있는 것만 다 넘길게요. 또 이렇게 a 있는 것만 더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y는 a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4차 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네요. 4x 세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x 플러스 1 하고 얘가 2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니까 3창의 개수는 2가 돼야 되고 상수항은 5가 돼야 됩니다. 2창의 개수는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1만 극값으로 가는 즉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1에서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14가 되죠. 따라서 a가 1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호야 이거 이해돼 지금? 수업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모르겠어. 불안한데 괜찮아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2번 오른쪽 식을 만족시키려면 자, 요 함수의 최소값과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래프가 위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F라는 그래프 전체가 G라는 그래프 전체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뜻해요. 모든 값들이 커야 됩니다. 요렇게 하나의 x값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거 집어넣으면 다 위에 있다라고 푸는 게 아니고 이 새끼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하고 여기서 제일 큰 값을 구해서 이게 더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따라서 위에 있는 그래프 각각 따로따로 보시면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거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 마이너스 1 2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이 새끼 허근 가지니까 그래프가 1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고 1에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시면 마이너스 3,
그러면 32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a 플러스 3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보다 여기가 마이너스 4, a 플러스 32가 밑에 있어야 되니까 a 플러스 32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a는 마이너스 3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게 바로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푸는 거고 여기서는 a가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둘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함수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나와가지고 너네 테스트하는 문제거든요. 왼쪽이 거의 대부분인데 오른쪽도 한 번씩 나와서 이거 이 뜻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 이거 자주 나올 거니까 뜨문 종종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거 처음부터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너네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금 내가 모르겠어서 너네 저거 좀 한번 해봐라. 여기 유제 문제들 지금 풀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무서워서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지금 유제 문제들 풀면서 질문하세요. 유제 문제들 풀면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시너지 정리할게요. 시너지 정리. 그리고